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채널 별책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기분의 문제입니다. 저자는 로버트 E. 세이어, 엄기니는 김태훈, 출판사는 청림출판입니다. 로버트 E. 세이어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드랜즈 대학교를 졸업한 후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73년부터 롱비치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기분과학자로 명성이 높은 그는 특히 생물심리학과 심리생리학적 관점에서 개인의 기분과 감정을 연구했습니다. 누구든지 삶의 방식을 조금만 고쳐도 얼마든지 기분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기분을 좌우하는 두 요인, 즉 활력과 긴장감의 사이클을 설명하면서 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더욱 활력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과 기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육체적 활동이 심리적, 물리적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버트 세이어는 기분은 패턴이다. 패턴을 알면 우울을 막고 즐거움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조종하는 기분의 힘, 카페인, 음식, 쇼핑, 술 등 우리는 불안을 느끼거나 긴장, 피로를 감당하지 못할 때 자신을 제어하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기분은 우리의 일상적 활동, 돈, 지위, 심지어 인간관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분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걸러지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심리학자 로버트 세이어는 매일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기분의 근원과 영향을 깊이 파헤치며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증된 기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얄팍한 일회용 처방전과는 거리가 먼 이 책은 활력과 긴장의 주기를 형성하는 생리적 토대를 새롭게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자기 파괴적 습관에서 벗어나 더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강력한 조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문제가 아침과 저녁에 다르게 보이는 이유, 기분의 문제, 책 속의 기분은 어디에서 오는가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나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기분은 어디에서 오는가? 모든 것은 기분에 걸러진다. 일상적 기분은 너무나 일시적이고 모호해서 어디서 기인하는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일상적 감정 변화는 사실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해하고 관리하기 쉽다. 우리의 기분은 여러 이유에서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분이 좋으면 하기 싫은 일도 흔쾌히 하게 된다. 앞날을 보는 눈이 긍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불쾌한 사회적 교류도 견딜만해진다. 반면 기분이 나쁘면 원래는 즐거웠던 활동도 지루하고 따분해진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도 의미를 잃는다. 기분이 의미를 강조하고 삶의 기쁨을 늘리거나 줄인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이해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기분은 일상적 활동, 돈, 지위, 심지어 인간관계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기분을 통해 걸러지기 때문이다. 기분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 존재의 핵심에 있다. 이런 기분은 어디서 생길까? 많은 사람이 우리의 활동, 관계, 성공,
실패가 기분을 초래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 확인하겠지만 이 생각은 일부만 옳다. 건강 상태, 수면 시간, 음식, 최근의 운동량, 심지어 시간대도 대단히 중요하다. 기분은 생리적 기능과 심리적 경험을 두루 아우르는 색인과 같다. 혹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내부적, 외부적 사건을 반영하는 체온계와 같다. 이 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리듬이 우리가 기분이라고 부르는 경험에서 어떻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설명할 것이다. 내 설명이 때로는 기분에 대한 상식과 어긋나기도 할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학자들도 기분을 사건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 여긴다. 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대개 기분이 자연스러운 생리적 사건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도 심리적 원인이 핵심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영향은 제대로 탐구된 적이 없다. 이 책에서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한다. 우리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일상적 기분은 본질적으로 생리심리적 특성을 지닌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 생리적 영향과 심리적 영향이 혼합된 것이다. 기분은 일상의 사건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몸의 리듬과 상태에 따라서도 바뀐다.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말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 모형에 따르면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의 기분은 몸과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창과 같다. 이 이론에서 심리적 토대는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생리적 토대와 통합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분을 감지하며 종종 무의식적으로 계산하려 애쓴다. 학자들은 이를 기분 자가 조절이라 부른다. 달콤한 간식을 먹는 것은 기분을 낮게 만들려는 혹은 조절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 다른 많은 행동도 같은 기능을 한다. 기분이 나쁠 때 사회적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을 제어하려는 사람도 있으며 사회적 접촉을 피하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분을 조절하려 시도한다. 알코올이나 약물을 부정적 기분에 대한 자가치료라고 말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나 많은 행동이 이른바 자가치료와 같은 기능을 한다. 안타깝게도 이런 자가조절 활동이 장기적으로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미봉책이 먹혀들지 않는 때가 온다. 과식, 과음, 흡연, 불법 약물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역효과만 날 뿐이다. 오히려 텔레비전을 너무 오래 본다거나 혼자 고립된다거나 심지어 커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자가조절 활동이 기분을 더 나쁘게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여러 주제 중 하나로 효과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이 어떻게 기분을 스스로 조절하는지를 심리적 측면에서 다룬다. 우리는 대다수 사람들이 나쁜 기분을 바꾸고 좋은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일들을 파악했다. 또한 그 중에서 효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려냈다. 이 내용 가운데 일부는 대중지를 통해 폭넓게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결론은 훨씬 광범위하고 더 복잡하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적 기분을 탐구하는 동시에 우울 같은 극단적 기분도 다룰 것이다. 또한 개인적 사례를 들어 이런 기분들을 살피고 특히 기분과 행동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 평범한 일상적 기분이 생기는 양상과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 그리고 이 기분들을 조절하는 방법을 파악할 것이다. 기분이란 무엇인가?
기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되는 이면의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 대개 기분은 은근하지만 때로는 강렬하고 우리를 압도하기도 한다. 기분은 정서와 다르지만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다. 기분은 때로 정서보다 덜 강렬하고 더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심한 우울의 경우에는 덜 강렬하다는 정의가 맞지 않는다. 기분은 대다수 정서와 달리 파악할 수 있는 원인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즉, 대개 기분과 사건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 정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기분은 대개 일종의 정서적 반응으로 여겨지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 정의에 인지도 포함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관조적이거나 사색적인 기분에 젖어 있다고 말한다. 이런 기분들은 정서적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다른 의미에서 기분이라는 용어는 때로 어떤 일을 하려는 의향을 가리키기도 한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기분이네 라는 말이 좋은 예다. 이런 식으로 묘사되는 기분은 특정한 일을 더 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낸다. 그래서 특정한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그 행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대다수 사람들은 기분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는데 동의할 것이다. 모든 학자가 이 좋고 나쁨이라는 기준을 기분의 핵심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분을 다루는 일반적인 이론은 기분에 따른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 사실 잠시 후에 살펴볼 영향력 있는 이론은 모든 기분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정의한다. 기분은 대개 의식되며 그래서 우리는 기분을 감정으로서 이야기한다. 사실 사람들은 기분이 어떤지 평가할 수 있다. 적절한 질문으로 유도했을 때 특히 그렇다. 따라서 기분에 관한 거의 모든 연구는 사람들이 기분을 평가하는 데 활용되는 항목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심리치료사의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종종 기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흔히 행동과 자세, 어조, 느린 반응, 축 처진 어깨 같은 신체적 신호를 보고 기분을 추측한다. 어깨를 펴고 머리를 든 상태로 당당하게 선 여유로운 사람은 자신감 있어 보일 뿐 아니라 삶에 대해 긍정적인 것처럼, 다시 말해 기분이 좋은 것처럼 보인다.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어떤 기분들은 오해의 여지가 없다. 우울은 무겁게 뒤섞인 피로나 불안과 함께 절망과 좌절에 휩싸이는 강력하고 강렬하며 짜증스러운 감각이다. 그러나 약한 형태의 우울에 해당하는 부정적 기분은 약간의 긴장을 수반하는 피곤과 피로의 패턴으로 드러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이런 감정이 비판적이고 슬픈 생각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명백한 신체적 원인 없이 오랫동안 긴장과 피로에 시달린다면 우울증이 문제인 경우가 많다. 연구 문헌에서는 기분을 가리키는데 다양한 용어가 쓰인다. 이를테면 많은 생리학자 및 행동학자가 기분을 가리킬 때 정동이라는 용어를 쓴다. 정동은 특별한 표면적 속성 혹은 그와 연계된 직접성을 지닌다. 임상에서는 환자의 정동 수준을 통해 울음처럼 관찰 가능한 정서적 반응을 표현한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이 다양한 척도로 정동을 측정할 때 정동 수준은 대개 조사 대상자가 스스로 평가하는 직접적 감정을 가리킨다. 감정과 감정 상태도 종종 기분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1985년에
심리학자 데이비드 왓슨과 아우크 텔리진이 기념비적인 논문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기분에 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인자 분석이라는 수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여러 뛰어난 연구에서 분석한 것들을 취합했다. 이 기법은 수많은 변수를 구성하는 소수의 공통인자나 측면을 파악한다. 이전 연구에서 이루어진 자가 평가에서는 수백 가지 다른 기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왓슨과 텔리즈는 대다수 기분을 단 두 가지 인자 혹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긍정적 정동과 부정적 정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긍정적 정동이라 불리는 기분의 측면은 많은 감정과 연계된다. 활기찬 기분은 종종 고향감, 열정, 활력, 활동과 일정한 연관성을 지닌다. 이는 나른하고 부진하고 졸리고 침체된 감정과 거의 상반된다. 부정적 정동은 괴로운, 두려운, 공격적인, 초조한, 불안한, 냉소적인 같은 형용사로 묘사된다. 이는 차분하고 평온하고 느긋한 감정과 상반된다. 이 책과 관련하여 특히 흥미로운 점은 왓슨과 텔리진의 연구에서 활력과 연관된 감정은 긍정적 정동에서, 긴장과 관련된 감정은 부정적 정동에서 핵심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왓슨과 텔리진의 인자분석 연구는 또 다른 이유로도 중요하다. 바로 적은 수의 기분이 많은 감정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별적 기분으로 파악될 수 있는 많은 감정이 단지 두 가지 혹은 기껏해야 몇몇 기본적 기분의 변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연상된 생각이 기본적인 생리적 과정을 해석하는 양상을 좌우하기 때문에 폭넓은 기분을 경험한다. 나는 긍정적 정동과 부정적 정동이 아니라 활력과 긴장이 우리가 경험하는 기분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울 같은 복합적 기분은 일련의 연상된 생각, 예컨대 절망이나 낮은 자존감을 수반하는 낮은 활력과 다소 깊은 긴장에 따른 것이다. 마찬가지로 낙관은 높은 활력과 다소 낮은 긴장과 연계된다. 또 행복은 비교적 높은 활력과 약간의 긴장 혹은 낮은 긴장을 수반한다. 다른 복합적 기분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각 경우의 기본적인 기분 패턴은 연상된 생각과 호응하여 우리가 기분으로 인식하는 상태를 초래한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